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혜빈입니다. 미국의 고용보고서에 이어 서비스 지수까지 견조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거란 우려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목소리까지 더해지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넘게 떨어지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국내 증시 또한 하락하면서 출발했는데요. 11월 8일 이후 2,400선을 약 한 달 만에 처음으로 2,400선을 밑도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조금 올라주며 하면 다시 떨어지고 요즘같이 알 수 없는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서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요. 오늘 방송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실력 있는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시장 전략적으로 대응해보는 건 어떨까요?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지금 저희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전략들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네모박스로 되어 있는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QR코드 앞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주신 다음에요. 화면 앞에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바로 하나 뜹니다. 입장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저희 노란 톡방 안에 입장 가능합니다. 또 최근 저희 전문가님의 인기와 수익이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요. 전문가님을 사칭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시간 중에 띄워드리는 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은요. 요즘같이 빠지는 시장에서 정말 혼자서 웃으면서 출근하시는 전문가님입니다. 장자방 전문가님인데요. 장자방 전문가님은 우량주, ETF, 선물 옵션 이렇게 다양한 투자 방법을 이용해서 아무리 시장이 흔들려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항상 수익을 챙겨주시는 전문가님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정말 우리 시장 날씨만큼이나 꽁꽁 얼어붙었죠. 그런 시장에서도 장자방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서는요. 100%는 기본입니다. 500%까지 수익을 인증해 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내 계좌를 열 때마다 파란불이 가득해서 그동안 속상하셨던 분들, 그동안의 손실을 수익으로 메꾸고 싶다, 그 이상의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저희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서 앞으로 시장, 그리고 오늘의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제가 오늘 아침부터 제 계좌를 열고 굉장히 울었습니다. 왜요? 오늘 제가 샀던 주식이 제가 알림 설정을 해놨거든요. 계속 오늘 뭐 연중 최저가를 기록했다, 뭐 얼마 이상 떨어졌다, 이게 알림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님 오늘 혼자 굉장히 밝게 출근하시던데요. 저희 베트남 ETF는 안 사셨나 봐요? 아, 그거요? 제가 네. 또 아쉽게도 못 샀습니다. 정말 고민하다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혜빈 아나운서 같이 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시장을 보는 요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 증권방송 혹은 뭐 이렇게 경제-TV들을 보시다 보면 어느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났다, 뭐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보면 각자 뭐 나름 사는 이유들이 있을 것이고 파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큰 파동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락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종목을 사서 과연 물량을 얼마나 살 수 있느냐입니다. 수익률을 자랑하고 수익률 게임을 할 때 여러분 계좌를 한번 까보시면 실제 내가 물량을 얼마나 베팅해서 돈을 벌었느냐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즉 돈을 내가 잘 버는 매매자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수기 같은 수건을 1000개 올려 그러면 이거 사고 100개 올려 팔고 이거는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안정적으로 물량을 베팅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면 또 하락장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의미 없는 논란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시장을 이럴 때일수록 정석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차트 보겠습니다.
자, 코덱스 미국 달러 인버스이고요. 종목 코드 261260입니다. 이 종목은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게 6,000원에서 5,800원, 5,900원 요 가격대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자.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갈 거다? 저는 7,0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여기 7,000원에서 한번 목표에 차익 실현 한번 했고요. 그리고 눌릴 때 6,600원 밑에서는 받아두셔도 좋겠어요 라고 여기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라올 때 어디 갔냐면 앞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7,000원 정도까지 보신다고 하더라도 약 10%가량의 차익을 냈을 8에서 10% 정도 낼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감사하다 생각을 하는데 얘는 지금 제가 방송국에 오늘은 제가 자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저께 밤에 새벽에 만들어서 올린 자료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 7,195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정도에 만족을 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2차 목표가는 저는 매수할 때 여기서는 써놨습니다. 5,900원에서 6,000원에 매수를 했고 목표가 7,000원은 이미 통과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시세가 난다면 7,500원에서 8,000원까지 가는 것이 최종적이지 않을까. 올 겨울 안에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가 인버스가 여기까지 죽는다면 다시 한번 달러가 오를 겁니다. 지금 달러가 내려가는 데 배팅하는 게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거든요. 달러가 좀 더 빠지고 나면은 달러가 다시 오를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주가는 떨어지겠죠. 그 지수가 지금은 눌렀다 올랐다 눌렀다 올랐다 하지만 눌렀다가 상승 조정하고 상승 이러고 있는 구간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목표치까지 인버스가 채우고 나면 그러고 나면 다시 달러가 어떻게 되냐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드리면 잘 이해 안 되실 것 같아서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미국 달러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고점이 지금 14,895원인데 쓰리봉이에요. 보세요. 하나, 둘, 셋. 쓰리봉 맞고 죽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하락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냐면 한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의 지지력이 필요해요. 저기까지 제가 만약에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그때부터 시장을 이제 부정적으로 봐야 될 거예요. 지금은 조정 나왔다가 올라가고 조정 나왔다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다. 왜? 달러가 아직 덜 죽었으니까 저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저점이 완성될 때까지는 종목별 순환매가 가능하다. 근데 그게 완성되고 나서 다시 한번 달러가 가는 그림에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주식 사면 안 된다? 인버스 사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미국이었고요. 이번엔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얘는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는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때 수익을 내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12,000원에서 11,800원대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해가지고 15,500원에 차익 실현 한번 했고요. 자, 여기 보이시죠? 제가 매매한 내역들 써놨고요. 그리고 지금 눌림목을 어디까지 기대하는 거냐면 13,000원에서 13,500원 이쯤 오면은 전 다시 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떨어지는 과정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봐야 된다? 인버스를 잡아서 계속 내려가는 폭을 수익을 챙겨가야 되는 구간이지 주식을 신규로 매수할 시기는 현재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이 가격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주식을 사겠다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다음. 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입니다. 인버스는 주가가 빠질 때 수익 나는 상품인데요. 보시면 여기 2,900원에서 2,840원 여기 찍고 이렇게 올라와서 3,100원 찍고서 쌍봉 맞고 죽었어요. 근데 보시면 쌍바닥 찍고 다시 올라오네요. 그럼 얘는 3,100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슈팅 한번 나오겠죠. 3,300~400원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빠진다고 들면은 조금 더 인버스가 한 번 더 슈팅할 자리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가 지금 내일 모레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예요. 그래서 동시 만기 핑계대고 밀어버리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예, 만기 핑계대고 왕창 밀어서 그러기 딱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번 주는 좀 하락장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번 주 하락이 끝나고 나서 다음 주 정도의 변동성과 바닥 다지기가 끝나면 월 말 정도에서 시장이 한번 올라가는 슈팅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1월 달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예, 이렇게 1월 초 갔다가 1월 달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빠지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2월에 하락, 3월에 반등했다가 3월에 왕창 빠지면 여기가 시장의 저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서 대략적으로 2월에서 3월 사이 정도가 시장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저점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냐. 즉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여전히 그 하락에 대한 파동을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인버스 말고는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2부 강의에 선물 옵션을 얘기 드릴 건데 제가 내일 온라인 강의로 선물 옵션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온라인에서 그냥 여러분께 이렇게 매매하고 이렇게 공부합니다라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온라인 특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제가 내일은 뭘 할 거냐면 특강이 아니라 실전 매매를 해요. 그래서
아침 8시 반에 방송을 열어서 3시 반까지 하루 종일 7시간 동안 제가 혼자 떠들게 되는데 7시간 동안의 장중의 흐름과 그 다음에 우리가 매매하는 포인트들, 사고 파는 모습들을 전부 다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선물 옵션을 전혀 못 해보신 분들도 들어와 보시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시장을 어떻게 읽어가고 패턴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옵션이 보통 만기주의 할 때는 바닥에서 2배 정도, 2배, 뭐 딱 50%, 100%, 어쩌면 200, 300%씩 막 터지는 날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시세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일 공개 방송 날짜를 잡았으니까 선물 옵션을 안 해보신 분들도 들어와 보시고요. 선물 옵션을 해보신 분들은 오시면 내일 수익을 좀 많이 내실 거예요. 그래서 횡보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짧게 끊어치고 추세가 나오는 자리에서 많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핸드폰을 켜셔가지고 여러분 화면 하단에 보시면 네모 모양의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에다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 모양을 이렇게 갖다 대시게 되면, 카메라 오픈해가지고 갖다 대시게 되면은 영어 문자로 이렇게 URL 주소가 하나 뜰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 꾹 누르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으로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들어오시면 내일 오전에 제가 아침 8시부터 입장하시게끔 링크 주소 올려드립니다. 그럼 그 링크 주소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리딩 방송에 여러분 공짜로 하루 종일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톡방으로 글로 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매일은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어떻게든 온라인 강의로 공개 방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내가 이런 매매를 해야 되고, 선물 옵션이 이렇게 매력적이구나. 야, 주식은 하루에 상한가 맞아봐야 30%인데 선물 옵션에서 30%는 그냥 늘상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걸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자, 마저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버스가 좀 더 갈 자리가 남아있다. 시장은 하락할 수 있다.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략한 종목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 에이스 베트남 VN30이라고 하는 ETF입니다. 자, 이 종목은 뭐냐면 베트남에서 베트남 전체 시장 중에서 제일 우량하고 성장성이 좋고 시총상위가 높고 가장 안정적이라고 뽑아놓은 회사가 30개가 있는데 그 30개의 지수에 연동해서 만들어 놓은 ETF예요. 우리로 말하면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S&P 500이고 팡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은 순환매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 지금 날짜를 한번 보실까요? 저점에 보시면 11월 16일입니다. 보이실까요? 저희가 이날 얼마에 샀냐면 14,000원에서 14,200원에 매수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맨 최저점에 최저점 맨 바닥에서 11월 16일 날 요날 아래꼬리 단 요날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지금 얼마 찍었냐면 17,120원입니다. 어저께 종가 기준. 좀 더 올라갔죠? 자, 저는 여러분께 뭐라 그랬냐면 목표가를 16,500원, 17,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보실래요? 11월 16일부터 자, 제가 차트를 다른 차트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랑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자, 보시게 되면 코덱스 레버리지가 11월 16일이 언제냐면 요 날입니다. 자, 여기 꼭지 찍은 날 보이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얘는 이렇게 하고 지금 계속 올라갔다 빠졌다 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종합주가지수는 빠지고 있다고. 근데 종합주가지수가 거의 꼭지 쳤던 그날에 우리의 베트남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바닥을 찍고 최바닥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저는 이 저점을 잡아드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할 거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하락장에도 분명히 상승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량을 실을 수 있느냐입니다. 저는 이 베트남에다가 비중 50% 실었습니다. 내 갖고 있는 현금의 풀베팅 수준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50%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거의 풀베팅에 가까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은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거 하나로 농사 끝낸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인버스 2개밖에 얘기한 게 없어요. 이번 달에. 그래서 이 2가지 가지고 우리가 승부 끝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하락장에 매우 안정적이고 뭐 크게 잡으라는 날만 잡았으면 별 문제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분이 있습니다. 매수하자고 여기 쌀 때 사자고 하면 안 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만큼 시세가 나면 이제 사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자, 그 대표적인 분이 옆에 앉아 계시네요. 우리 혜빈 씨. 14,000원, 14,200원에 살할 때 뭐 하고 있다가 15,000원 넘어가니까 추격하냐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17,000원이니까 저한테 원망하더라고요. 왜 사지 말랬냐고. 맞아요. 쌀 때 사라니까. 왜냐면 여러분 추격을 하게 되면 가다가 출렁이고 눌릴 때 나는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손절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쌀 때 사야 그래야 올라가면서 분할 차익 실현하고 밀림 익절이 가능하지, 추격을 하게 됐을 때는 손절가를 이만큼 길게 잡아야 되는데 추격하는 심리의 사람이 손절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워해요. 그래서 쌀 때 사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뭐 만약에 A와 B가 서로 교제를 하고 지내요. 그러다가 둘 다 돈 없는 고학생입니다. 근데 A가 성공합니다. 근데 B 입장에서는 너무 없으니까 얘랑 헤어졌지.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나랑 만나줄래? 라고 이야기하지만 A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얘 예전에 나 어려울 때 너 별 볼 일 없다고 찾던 아이잖아. 다시 만날까요? 안 만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매매도 똑같은 거예요. 이 밑에서 저평가되어 있을 때 나는 사야 되고 시세가 나기 시작할 때 같이 향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평가됐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어중간하게 따라붙게 되면 그게 매매 습관화돼 버리면 여러분은 맨날 물리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베트남을 저는 이제 17,000원 이상에서는 저는 미련이 없고요. 사실은 저는 어저께 17,100원의 전량 차익 실현이 끝났습니다. 예, 제 계좌는 끝난 상태고 조금 더 가져가실 분은 16,500원에 익절 걸고 버텨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쩌면 이게 최바닥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얘가 눌림이 온다고 들면은 16,000원에서 15,500원 요 정도 눌리면 저는 살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목표가 어디까지 볼 거냐면 19,000원 정도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2월에서 1월 요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사이에 추가적으로 10%에서 15% 정도를 좀 더 벌 수 있다면 괜찮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많이 산 분들은 갔다가 눌릴 때 여기 50% 샀으면 여기 얼마에 사야 될까요? 20, 30%만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왜? 바닥에서 배팅하는 것이지 중간 눌림에 배팅하는 게 아닙니다. 물량은. 이해하셨죠? 정확하게 배우십시오. 이게 보니까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못 배우신 분들이 많아서 자꾸 추격을 할 때 물량을 잡는 거예요. 그럼 못 배운 겁니다. 우리 못 배운 티 내지 맙시다. 이제 배우셨으니까. 아시겠죠? 저점에 살 때 물량을 많이 사는 거고 내가 추격에서 혹은 눌림목에 들어갈 때는 우리 어떻게 한다? 물량을 줄인다. 여러분 배우셨지 않습니까? 이제 배운 티 냅시다. 못 배운 티 내지 마시고. 다음. 자,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저희 효자 종목 중에 또 하나입니다. 제가 10월 말에 1,300원에서 1,400원 사이에 집중적으로 사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매수 단가는 1,350원이었고요. 목표가 2,000원을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2,000원입니다. 차익 실현 한번 끝났습니다. 단기간에 여러분 4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죠? 장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차이나 H 레버리지는 뭐냐? 아까 여러분 베트남이랑 똑같아요. 얘는 중국 지수, 중국, 대만, 홍콩 지수들이 올라갈 때 그 나라의 주식들 중에서 제일 단단한 놈, 제일 큰 놈, 제일 우량주 걔들만 모아놓은 ETF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설프게 괜히 대한민국 주식 이것저것 중소형 종목 건드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저는 안타까운 게 아까 우리 혜비 씨 아침에 앞에 스타트 하면서 멘트를 그렇게 했죠. 자기 종목이 자꾸 마이너스 나서 알람 뜨고 괴롭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차이나랑 만약에 베트남을 샀다면 과연 울까? 웃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매매자들이 왜 이런 잘못을 자꾸 거듭하게 되냐면 종목 살 때 왜 사요라고 물어보면 1번 누가 좋다 그래서 2번 날아가니까 3번 갱.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기업 가치를 분석한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자라고 우리가 밸류에이션 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수백억, 수천억, 수조 단위의 부자가 돼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해요. 근데 경제TV를 보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그런 인내심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려고 경제TV 보시는 거지 여러분이 중장기 투자할 거면 경제TV를 뭐하러 봅니까? 여기서 맨날 종목 떠드는 걸 뭐하러 봅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를 여러분 트레이딩을 하시길 원하는 분이라면 그 밸류에이션은 의미 없는 얘기고요. 밸류에이션이 있는 상태에서 나는 좋은 타점을 잡아서 매매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이라는 시장과 베트남이라는 그 국가의 경제 시장에다 저는 배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기 어려워요. 그런데 과연 미국 시장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까요?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가 더 좋을까요? 전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올라갈 때 50% 올라가면 얘네들은 100%, 200%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충분히 빠져서 최저점 시장입니다. 이럴 때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년 지나 5년 지나 한번 바라보십시오. 수익률 측면에서 과연 얘네가 좋을지 미국이 좋을지 아마 이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시장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볼 수 있느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차이나 H 레버리지 또 한 번 눌릴 때 제가 1645원 여기서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얘는 무료방에다가 무료톡방에는 안 드렸습니다.
겁니다. 얘는 제가 교육생방에서 교육하다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잡았는데 지금 2,195원 어저께 종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절반 차익 실현했습니다. 목표가는 2,400원에서 500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중국이 만약에 규제가 미국과 지금 계속 규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풀리는 시점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저거 5,000원에서 7,000원까지 그냥 점프하는 종목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눌릴 때 샀다가 올라갈 때 팔았다가 눌릴 때 샀다가 올라갈 때 팔았다가 자, 종목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종목들만 계속 순환매에서 조정 나오면 사고 차익 올라오면은 팔아먹고 조정 나오면 사고 또 수익 시세 주면은 팔고 이거를 저는 계속 여러분 학습이 지금 2년간 하고 있거든요. 작년 1월 4일날 제가 시작했으니까 12월입니다. 2년째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래한 종목 수 다 해봐야 20, 30개가 안 돼요. ETF와 우량주 ETF 빼고 종목만 얘기하면 20개도 안 되고요. ETF 포함해야 3, 40개에서 계속 순환매 돌고 있지 50개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많은 종목들을 공부해야 되고 많은 시장을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안정적으로 매매합시다. 사실 저 전문가님 저는 궁금한 게 네. 항상 저는 매매를 할 때 저렇게 저점을 못 잡거든요. 네. 왜냐하면 더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이게 계속 차트가 떨어지고 있으면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안해서 저점을 못 잡는데 어떻게 전문가님은 여기서 저점이고 앞으로 오를 거라는 걸 확신하고 어떻게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게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교육생분들하고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시장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저는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17년째 거래하고 있어요. 선물 옵션 차트를 저는 매일 차트를 가지고 거래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패턴일 때 오르고 이런 패턴일 때 내리고라는 거에 대한 저한테는 입력이 되어 있는 거죠. 17년간 트레이딩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교육생분들께는 사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상승의 사례는 한 5개, 6개밖에 안 되고 하락의 경우에서도 한 4, 5개다.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한 10개쯤이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이고 그 외에 변칙 패턴까지 해봐야 총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그거를 그대로 내가 그냥 외우고 있는 거죠. 외운 상태에서 이 패턴은 이렇게 가겠다 저렇게 가능성에 배팅을 하는데 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말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한 70% 정도 되고요. 컨디션이 좋으면 보통 한 80에서 90%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기 때문에 내가 틀렸을 때는 손절만 깔끔하게 치면은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매매가 어떻게 보면 매매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손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손실이 왜 두렵냐라고 물어본다면 손실 내고 내가 다음 수익을 못 낼 거, 다음 수익으로 내가 복구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잘라내고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있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잘라버리고 이쪽으로 갈아타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인데 저는 그렇게 계속 순환매로 여러 가지 종목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서 다음 타겟을 보기 때문에 사실 별로 두려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자신 없는 구간에서 놓치는 매매도 많아요. 어떤 자리에서는 재고 재다가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애매해서 안 들어갔더니 날아갈 때 그건 제 거 아닌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고. 그래서 내가 다 잡을 수 없다는 것만 인정한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차이나 H 레버리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종목 몇 개만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종목은 굉장히 자랑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왜 돈을 벌면은 경제적 자유 같은 거 파이어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요새 주식 투자율이 많이 떨어지고 부동산 떨어지니까 조기 은퇴 파이어족에 대한 관심도가 흐지부지 됐죠. 파이어 했던 분들 다시 직장 들어가고 지금 주식 깨져가지고 어떻게 그러면서 가서 노가다를 뛰어야 되나 이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파이어를 한다고 들면 제일 안정적인 수익이 먼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얘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ETF인데요. 저희 무료 톡방에다가 드렸던 종목이고 4,200원에서 4,250원대 집중적으로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제가 한 1, 2주 정도 매집하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매수할 때 그냥 사인 한 번 드리고 끝나요. 2번, 3번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재고 재다가 얘기하는데 뭘 몇 번이나 얘기합니까? 그죠? 저랑 호흡을 좀 맞추시는 분들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여기서 우리가 4,200원대 매수 사인 드렸던 거 여기서 우리 절반 차익 실현했거든요. 나머지는 지금 5,000원에서 5,100원 정도 여기까지 보려고 그래요. 자, 매수 단가 여기 다 써 있죠? 정리 잘 돼 있죠? 매수 단가. 그리고 4,635원에서 반 정도 차익 실현했고요. 10% 정도 시세 나 있는 상태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종목으로 보면 10% 수익 난 거 갖고 그렇게 자랑을 하냐? 나는 50%, 100%도 이러는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종목의 성격을 한번 보세요. 얘는 뭐냐면 여러분 상업용 건물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적으면은 몇백억, 몇천억부터 많으면 조 단위가 넘어가는 상업용 건물에 투자하고 있는 인프라 ETF예요. 그래서 심지어 얘는 배당금도 나와요.
이해하실까요? 엊그저께 저희 교육생분들 중에서 배당금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월세 받잖아요. 3개월마다 얘는 월세가 나올 때 임대소득이 나오면 저한테 배당을 줘요. 여러분 건물 있으세요? 저 없는데요. 저 근데 이건 있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3개월마다 제가 월세에 들어오듯이 따박따박 배당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ETF가 여러분 지금 뭐 보면은 남들 보면 이거 쭉 빠질 때 물린 사람들이 힘들겠죠. 저는 안 했거든요. 저점 나올 때까지. 그래서 여기 저점 잡아서 단타 한번 쳤다가 무너지길래 안 하고 놀고 있다가 바닥 잡히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들어가고 없는 사람 여기서 또 들어가고. 자, 여기 배당락 보이세요? 분배락 보이시죠? 여기 분배락 보이시나요? 배당 자주 해줘요. 이렇게. 여기도 분배 보이시나요? 자,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배당금 주는 거예요. 배당금 주고 떨어지면 또 사고, 배당금 주고 떨어지면 또 사고. 그걸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왜? 부동산은요, 여러분, 시장이 아무리 난리를 지겨도 떨어졌다가 어느 순간 바닥을 다지고 나면 1, 2년, 2, 3년 떨어지잖아요. 그 후에 다시 우상향이에요.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파트값 서울에 있는, 물론 지방은 모르겠어요. 제가 지방은 잘 모르니까. 근데 서울 시내 주요 도시의 핵심지의 역세권 안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에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떨어지는 거 보신 적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전 없는데요. 몇 년 사이에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얘가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면 여러분 1980년도에 예전에 우리 응답하라 시리즈 드라마를 보시면 그때 그 태기 아빠가 5천만 원에 음마 아파트 사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음마 아파트 얼마인지 아십니까? 30억 합니다. 자, 30 몇 년 전에 5천만 원에 살 수 있었던 게 지금 30억인데 갔다가 주저앉아서 5억이 떨어지고 10억이 떨어진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중장기로 보시면 부동산은 계속 고옵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거기에 연동되는 ETF가 뭐다? 부동산 인프라. 그래서 만약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 또 길게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품들을 떨어질 때마다 제가 사고 팔 때 따라 하시면 연간 10%에서 20%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실 거고 원금 절대 손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배당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막 불나방처럼 막 시세가 많이 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인기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손해 안 나고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제가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단톡방 운영하는 게 4개거든요. 4개에 지금 2,400명, 2,5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년째 안 나가요. 제가 모집도 안 하고 있는데 나가지도 않으세요. 이유가 뭐냐면 되게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한 달 가야 뭐 한두 번밖에 매매 안 합니다만 뭐 두세 번 정도 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계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 들어오십시오. 자, 그 다음에 미국 팡플러스입니다. 우리 저점 찍을 때 여러분들 여기요. 16,000원에서 16,500원 여기 사자라고 이야기했고 절반 차익 실현되어 있는 상태고요. 얘는 얼마까지 보냐면 21,500원에서 21,000원 요쯤 가면 다 팔아먹읍시다. 이쯤 가면 미국장 꼭 찍을 겁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버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코덱스 보험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팍스TV 요 시간 3시 시간대로 옮긴 게 9월 말 10월 첫 주였습니다. 떨어질 때 6,100원 밑에서 사라. 무조건 사라. 무조건 사라 얘기하면서 목표가가 6,800원 정도 제시했는데 6,955원입니다. 저는 6,800원, 6,900원의 전량 차익 실현 끝났습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 드렸습니까? 연말 앞두고 종목들 살 거 없으면 제일 좋은 게 배당주라고요. 그중에 1번이 뭐라고? 보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지난 뒤에 얘기하냐? 아니요. 맨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안 산 거고요. 그래서 다음 사이클 올 때 또 사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단톡방에 들어오셔야 매수하는 것들 아실 수 있겠죠? 자, 종목들 간단하게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살 거 아니니까. 자, 코덱스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요. 15,800원에 저희가 매수하고 여기 17,000원대에서 차익 실현 끝내고요. 지금은 내려오면서 15,600원, 16,200원부터 살살살 모아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이 조금 조정 1, 2주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입질하고 저점 잡히면은 제가 물량을 20, 30% 잡으세요라고 톡방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바닥이다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종목으로는 현대차 그리고 위아인데요. 지금 대충 생각은 현대차는 15만 5천 원에서 16만 3천 원 사이 그리고 현대위아 5만 5천 원에서 5만 8,500원 사이 이 가격대에서 살려고 합니다. 글 써놨으니까 보이시죠? 다음. 자, 그 다음 2차 전지 섹터를 바라보는데 중장기 1순위에 우리 먹거리는 2차 전지 자율주행 차입니다. 그런데요. 얘가 지금 시세를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 나와요. 그래서 알고만 계시고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얘는 우리가 얼마에 샀냐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팔아먹고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 둘. 자, 보시면 앞전 고점보다 이 고점이 낮아지죠. 그럼 얘는 주저앉아요. 그래서 조정을 좀 한참 기다려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아마 제 생각은 12월 말이나 1월 초쯤이나 돼야 매수 타이밍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13,500원, 14,000원 오면 살려고 하니까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짧으면 1, 2주고 넉 잡아 한 달쯤, 한 2주에서 4주 정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요. 종목 코드에 넣어놓으시고 말씀드린 가격대 오면은 슬슬 입질할 거고 물량 베팅 여부는 톡방에다가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삼성 SDI 동일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63만 원, 67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 42만 원에서 우리가 42만 5천 원 여기입니다. 여기 사가지고 여기 60만 원에 팔았거든요. 고가는 62만 9천 원이었습니다. 고가 조금 밑에서 팔았고요.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50만 원 초반에서 지키는지 확인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2차 전지는요. 시세를 주는 사이클이 한 번 시세 주기 시작하면 한 달에서 한 달 반이에요. 조정이 나오면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정도 조정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이 조정 시작한 지 한 달 채 안 됐거든요. 좀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기다리셔야 아마 저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코덱스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 저점 잡아서 잘 팔아먹었으나 시세가 없습니다. 왜? 반도체는 여러분 지금 한 2년 정도 기다려야지 다음 사이클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24년도에 슈퍼사이클 걸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 아마 하반기 정도부터 매집을 시작해서 24, 25년에 슈퍼사이클에 크게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제가 사자 팔자 얘기하면 내년 1년 동안 얘기하는 거는 단타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내년 하반기 정도에서 제가 매집을 해가지고 버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슈퍼사이클 바라보고 2, 3년 끌고 간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음. 그러면 종목들은 뭐 할 거냐? SK 하이닉스 하고요. DB하이텍인데요. 지금 차트 모양상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기다리겠습니다. 들어가다가 마땅한 자리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입니다. 우리가 얘 계속해서 여기 지금 제가 여러분께 10월 초에 팍스TV 나와서 5,500원 밑에서는 사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이렇게 올라올 때 지금 여기서 저는 차익 실현이 끝나 있는 상태고요. 지금 좀 기다려보고 있어요. 저는 6,600원 내외 정도가 목표가라고 말씀드렸던 자리인데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패턴이 무너졌던 요 가격. 그래서 여기까지 회복했거든요. 돌파되면이야 조금 더 7,400원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닥 욕심을 내고 싶진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KT 말씀드리겠습니다. KT는 올해 제가 1월 달에 1월, 2월에 조정 나올 때 33,300원, 35,000원에 샀습니다. 39,000원까지. 사실 얘는 비중을 중장기로 여러분이 목돈 있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저희 교육생분들 중에 집을 파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집 팔거나 전세금을 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길래 가장 잃지 않고 안정적인 종목으로 하시려면 여기다 풀베팅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녀분이 저희 교육생분 중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올해만 지금 저희 교육생분들 중에 3분이 출산하셨어요. 아들 둘, 쌍둥이 해가지고 4명이 태어났구나. 쌍둥이는 둘로 쳐야 되니까. 근데 그 아이들 명의의 계좌가 2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계좌 만드셔서 여기다 다박을 하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걔가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 39,000원 여기서 차익 실현 절반 했고요. 다시 내려올 때 35,000원 밑에서 퍼 담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균 단가 34,000원대 정도에 퍼 담았고요. 34,500원 정도 되네요. 지금 올라올 때 37,500원, 38,000원 여기서 우리가 반절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어디까지 볼 거냐면 8만 한 2, 3,000원 정도 아마 내년 연초 정도면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팔아먹고 나서 한동안 기다리셔야 여러분 다음 매매 사인이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종목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목은요. 주식은요. 이렇게 여러분 여기 중에 모르시는 종목이 있나요? 모르는 섹터가 있나요? 누구나 알고 굉장히 안정적인 거예요. 근데 얘 가지고 10%, 20%씩 안정적으로 순환매 돌릴 수 있는데 뭐하러 위험한 거 자꾸 하십니까? 여러분 고수익률을 원하시면 지금 요 다음 시간에 배울 선물 옵션을 보시면 되고요. 이상한 중소형 종목 건들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우리 안전하게 매매합시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하락장이 펼쳐질 거고 앞으로 내년 2, 3월까지는 시장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정말 인버스 대응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더 가는 베트남 ETF, 차이나 H 레버리지, 부동산 관련 ETF처럼 이렇게 앞으로 더 가는 종목들 그리고 이렇게 저가에서 담으면 좋을 종목들 그런 종목들 언제 어느
어느 가격대에 사면 좋을지 그런 매매 타점들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네모박스로 되어 있는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QR코드 앞에 여러분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주신 다음에요. 화면 앞에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 바로 뜹니다. 입장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주식보다 더 쉽고 간단하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선물 옵션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내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장중 하루 종일 온라인 선물 옵션 무료 리딩 공개 방송을 진행한다고 하십니다. 그동안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이 궁금하셨던 분들 내일 공개 방송 오시면요.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를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셔서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셨는지 모두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공개 방송도 참여하시려면요. 지금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내일 공개 방송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다음에요. 입장 링크 뜨면 바로 클릭하셔서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선물 옵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장 개파락하면서 출발했죠. 정말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에서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또 수익을 인증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금요일 시장에서 600만 원의 수익을 인증해 주신 분이 계시고요. 또 금요일 당일날 200만 원에 가까운 수익 인증해 주신 분 계십니다. 또 12월 1일에는 또 갭상승하면서 시장이 또 출발했는데요. 그랬던 시장에서도 갭상승했던 시장에서 1,000만 원으로 500%에 가까운 시세 4,600만 원의 수익을 인증해 주신 분이 또 계십니다. 또 400만 원에 넘는 수익을 인증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정말 선물 옵션 초보자 분들도 평균적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매일매일 꾸준하게 10%, 20%의 수익을 매일매일 챙겨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저도 오늘부터 선물 옵션, 내일 공개 방송 전문가님 참여해서 선물 옵션 배워보면 저 같은 초보자도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매일매일 그럼 100만 원, 200만 원씩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초보자도? 초보자의 경우에는 이게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한 두세 달 정도의 공부와 모의 투자와 이 패턴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시면 그다음부터는 가능한데 갑자기 생초보자가 시작 그러고 오늘부터 갑자기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한 2, 3개월 정도 내가 훈련하는 과정만 있다면 글쎄요. 하루에 10%를 버는 것은 사실 정말 쉬운 거고요. 평균적으로 조금 숙달되신 분은 20, 30% 정도 버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선수들 한 1년 정도 되신 분들은 하루에 2배, 3배씩 나는 따블 나는 것들을 수익을 내시기 때문에 각자 노력하는 결국은 물리적 시간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선물옵션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 간단하게 개념부터 좀 잡아드릴게요. 선물옵션이 주식보다 훨씬 더 쉬운 이유가 뭐냐면 주식은 한 2,400개, ETF 600개, 3,000개 정도의 종목이 있는데 3,000개의 종목 중에서 상승하는 경우와 하락하는 경우 내가 3,000개 중에서 어떤 게 오를 건지 어떤 게 내릴 건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3,000개를 못 봐요. 제가 아무리 하루에 죽을 힘을 다해서 용을 쓰고 보더라도 100개, 200개 보는 것도 정말 토 나올 만큼 힘들거든요. 이게 직업인 사람이고 밥 먹고 이것만 해도 강의도 해야 되고 매매도 해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보고서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불가능해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더 힘드시지 않을까요?
그냥 쓱쓱 봐도 웬만큼 알만큼 업계 짬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보통 사람들은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여러분이 실적이 부진했다, 뭐 재무 상태가 불분명하다, 회계 자료가 나쁘다, 성장성이 한계가 있다, 다 판단하실 수 있나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상당히 어렵고, 특히나 하락장에서는 주식 투자자라면 인버스 하는 거는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아니면 어쨌든 보수적으로는 떨어질 것 같아 현금화 시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밖에는 없는데, 사실 얘도 소극적이에요. 주가가 떨어질 때 10% 20% 시장 떨어진다고 종합주가지수 10, 20% 떨어지면 내 종목 반토막 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내 종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방어율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그래 뭐 이렇게 해서 잽을 좀 맞는다고 칩시다. 우리가 복싱을 합니다. 잽 맞아. 근데 이 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방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몇 대 맞더라도 한 방 때려서 상대방을 때려 눕힐 수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매매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식으로 수익률을 그렇게 낼 수 없음에 불구하고 많이 깨진 건 사실 우리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하나의 희망 고문일 뿐이지 실제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자, 선물 옵션에 대해서 먼저 선물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선물이라는 건 상승은 여러분 주식하고 똑같아요.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해요. 뭐 2계약을 매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올라갈 때 난 여기서 팔아먹으면 돼요. 주식하고 똑같죠. 근데 주식은 상승하는 걸, 선물은 상승하는 걸 매수 진입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하락할 때 우리는 매도 진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나 이번에 많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10계약 매도할래 라고 해서 얘가 떨어지면 요만큼 내려갈 때 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10개를 차익 실현하면 됩니다. 자, 주식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주식은 올라가는 방향을 맞춰야 수익을 내고 장이 떨어지면 손실 나요. 근데 선물은 내려가는 방향을 매도라고 하는 진입을 하게 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 내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방송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1000기와 100기를 드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상승 매수, 하락 매도, 이걸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럼 옵션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지수가 상승할 때 아까 선물은 매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옵션은 콜 옵션이라는 종목을 그냥 사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수가 하락할 때는 풋옵션이라는 종목을 사면 돼요. 즉 다시 말해 장이 출발해가지고 상승인지 하락인지는 애매해요. 출발점 여기쯤 된다면, 그죠? 그러면 나는 올라갈 때 뭘 산다? 콜 옵션을 사면 된다. 선물은 매수랑 똑같은 거고요. 반대로 장이 빠지면 풋 옵션이라는 걸 사면 된다. 선물은 매도랑 똑같은 거예요. 개념 잡으셨어요? 그러면 결국 올라가는 방향과 내려가는 방향 중에 선물이라는 종목하고 옵션이라는 종목, 이 두 개밖에 없는 거고, 선물을 하는 사람은 상승, 매수, 하락, 매도, 옵션 하는 사람은 상승, 콜, 내려가는 거 하방, 풋, 이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개념 잡히셨으면 이제 저희가 매매한 차트를 한번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2월 2일입니다. 이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부터 하루 종일 빠져요. 자, 여러분 이 차트를 한번 주식이라고 생각해 보실래요? 가지고 계신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빠지기 시작해갖고 반등 좀 나올라나 싶었더니 반등은 개뿔 아무것도 없이 종일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종목이 박살나겠죠. 그러면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은 좀 전에 배우신 것처럼 뭐 하면 됩니까? 선물은 매도하면 됩니다. 시가부터. 자, 방향 하방, 매도 진입.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 다 챙기면 수익이 엄청나게 납니다. 이해되실까요? 반대로 옵션은요. 풋옵션 사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어떤가 보시면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은 날입니다. 콜옵션 3.5, 얘는 뭐냐면 우리가 시장이 상승하는 걸 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콜 옵션에서 여기 3.5라는 건 여러분 그냥 35만 원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지키는 가격 지지가예요. 근데 이 가격이 무너졌어요.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죠? 장이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격이 깨지면서부터 장은 하락을 하기 시작하고, 다시 말해 옵션에서 상승장이면 뭐가 필요하다? 콜옵션이 지켜야 된다고. 근데 얘가 깨졌어. 그럼 뭐야? 하락장이야. 방향만 정확히 인지하면, 자, 콜이 무너지면 나는 뭐 하면 됩니까? 반대편에 풋옵션을 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풋옵션 보시면 아침에 저가가 0.55입니다. 그냥 55,000원 생각하십시오. 근데 얘가 최고가가 얼마 가냐면 2.94입니다. 여러분 500%입니다. 주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은 여러분 한 종목에 우리가 30%가 상한가예요. 하락을 저렇게 하면은 박살날 뿐이지 대안이 없는데, 선물 옵션이라는 시장은 장이 빠질 때 대안이 있네. 인버스는 아무리 가봐야 10%, 20%, 30% 벗기 힘들어요. 그 이상 못 벌어요. 인버스가 장이 아무리 많이 빠져도. 그런데 선물 옵션은 저 하루 떨어지는 것에
원금의 5배가 났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랬더니 제 교육생들 중에 참 감사한 일이 있는데, 자,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자영업을 하셔요. 가게를 저 개인 정보를 얘기하긴 뭐하니까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인건비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면 가게 하나 운영하셔가지고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순이익이 난대요. 근데 너무 힘든 거지. 밤이고 낮이고 새벽 6시 일어나서 밤 1시까지 정리하고 들어가서 누우시면 2시예요. 그러니까 너무 몸이 고된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랑 같이 공부하신 지가 지금 이제 반년 좀 넘어갔거든요. 1년 조금 못 돼가요. 반년 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참 이날 기분이 좋았던 게, 장이 하락하는 장에 풋옵션을 배팅하라 했더니 이분이 자금이 500만 원 정도, 5, 600 정도밖에 없으셨어요. 그랬는데 보시면 12시 37분에 인증샷이 올라왔는데 509만 원의 수익을 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시 37분에 어떤 일이 났냐면 600만 원을 챙기셨어요. 여러분, 원금 500 가지고 내 원금에 따블이 났다는 얘기예요. 여기 뭐라고 써있나요? 감사합니다. 사부님과의 통화가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 상담하면서 힘내시라고, 제가 며칠 날쯤 시세가 날 것 같으니까 이날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정말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한 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분은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그 500만 원이 얼마가 됐냐면 5배, 2,5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본인 가게 운영하시는 2달, 석 달치의 매출만큼을 여러분 일주일에 버셨기 때문에 급한 불을 끄면서 너무 고맙다라고, 주식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또 다른 분들을 보면 그러면 많이 번 사람만 얘기하느냐? 아니요. 저희는 6개월 차 미만들은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요 정도 버셔요. 근데 6개월 넘어서 1년쯤 넘어가시는 분들이 200, 300, 500, 1000 이렇게 버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저랑 하신 지가 이제 한 7, 8개월 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오전 중에, 저희는 거의 오전에 매매가 끝나니까 오전 중에 190만 원을 수익을 내십니다. 매매 자금이 얼마냐고요? 보통 1000 아니면 2000이에요. 그 이상 제가 돈 못 넣게 해요. 1년 미만에서 2000 못 넘기게 합니다. 왜요? 많은 돈 집어넣으면 여러분 사고 치거든요. 자, 그래서 또 이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도 보면 오전에 9시 20분이에요. 자, 여기 제가 단톡방에 여러분 계좌 인증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9시 19분에 계좌 올라왔는데 이걸 제가 확대한 거예요. 수익금이 200만 원 넘어가죠. 이분은 9시 30분입니다. 77만 원입니다. 본업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벌고 그냥 퇴근입니다. 여러분, 하락장에서 이렇게 벌 수 있다는 거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 12월 1일장 보겠습니다. 이날은 전날보다 갭상승이에요. 여러분, 종목으로 생각해 보세요. 갭상승하게 되면 사람들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아침에 올라가는 것처럼 하면서 횡보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지켰던 오전 저점이 깨집니다. 이게 뭐죠? 방향이 하방으로 꺾인 거예요. 보통 이런 장에 개인들이 많이 물려요. 왜 물릴까요? 들어가면서 상승장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 그러면 옵션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 콜 가격이 무너질 때 풋옵션이 저점에서 얘도 500%의 시세가 터집니다. 자, 이날에 여러분 수익 냈던 걸 한번 보시게 된다면, 예, 이날 보시면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셨냐면 이분은 한 2,800만 원 정도 배팅하신 건데요. 수익 금액이 실현 손익이 4,600이고요. 이날 이분이 수익 금액을 하루에 1억 5천을 버셨어요. 이게 시간이 몇 시냐면 여기 보시면 9시 23분인 게 혹시 화면에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조작이니 아니니 말씀을 하셔서 아예 보시면 여기 날짜 있죠. 12월 1일 오전 9시 23분 53초라고 시간까지 그대로 캡처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이렇게 수익 인증된 걸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이분은 저랑 1년 반 정도 하신 분들이에요. 이 정도 수익 내시는 분들은. 지금 이분은 420만 원인데 오전에 12시 57분입니다. 여러분, 워라벨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오전에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후까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게 하시는 분인데요. 12월 1일 날 어땠냐면 계단식 하락해서 얼마를 벌었다? 1,300. 일주일간 2,500을 넘기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물 옵션은요, 하락장에서 방향성을 얘기할 수 있고 상승장에서 방향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진폭이 짧더라도 종목을 고를 게 없더라도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저와 하루 종일 하시면 되겠고, 미리 한 가지 공약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50분 강의하는 데서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일 온라인에 오시는 분들은 선물 옵션 공개 방송 매매하고요. 장 횡보할 때 오후장에 주식에 관해서도 타점들 잡는 거 설명드릴까 해요. 선물 옵션 관심 없는 분들도 오시면은 주식에 관한 얘기 배울 수 있게 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새로운 세계를 내일 한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 QR코드 이렇게 카메라 갖다 켜시고 톡방에 빨리 들어오시고요. 내일 아침부터 하루 종일 저랑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요즘같이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는 요즘 같은 시장에서 1,000만 원, 2천만 원으로 매일매일 10%, 20% 꾸준한 수익을 가져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내일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전문가님과 앞으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 시간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생방송 시간 지나면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요. 링크가 바로 뜹니다. 스캔하시면 바로 뜨는 영어로 된 입장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요.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진행하는 전문가님의 온라인 선물 옵션 무료 리딩 공개 방송까지 함께 참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